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적 통합에 대한 뭐 반대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론이라기보다 뭐 반대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역적 통합을 찬성하고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역적 경제 통합이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을 때만이 국가 경제나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러한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수업 교재에는 지역적 통합, 지역적 경제 통합 반대론이라고 나왔는데 뭐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적 경제 통합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해야 되고 그러할 때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하는 국가들에게 이익이 된다.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역 창출이라는 개념과 무역 전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무역 창출 영어로는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무역 전환은 트레이드 디버전이라고 하는데, 무역 창출, 트레이드 크리에이션이 무역 전환, 트레이드 디버전보다 더 큰 경우에 일반적으로 무역 창출 효과가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이펙트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트레이드 디버전 이펙트보다 더 클 때 지역적 경제통합,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 뭐 이런 지역적 경제통합이 그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가 있다. 뭐 그러한 그 관점이랄까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우리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지역적 경제통합, 특별히 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라는 것. 최근 들어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가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역적 경제통합의 이점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적 통합의 혜택은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역 창출이란 건 무엇인가? 트레이드 크리에이션이란 건 무엇인가? 자, 이거는 비효율적인, 효율적이지 못한 국내 생산자를 자유무역 지역 내의 효율적인 해외 생산자가 대체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유무역 지역 내의 효율적인 해외 생산자가 비효율적인 지역 내의 해외 생산자를 대체할 때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역 전환입니다. 트레이드 디버전이라는 것이죠. 트레이드 디버전. 자, 이것은 비효율적인 지역 내의 공급자가 지역 외에 효율적인 해외 공급자를 대체할 때 발생합니다.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은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세계 경제에 혜택을 주게 된다.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쉬운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의 사례, 예시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을 설정했습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를 설정했으니까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모든 무역 장벽은 제거됐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 멕시코 기업이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 모두 미국과 멕시코 모두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가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관세를 여전히 계속 부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제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FTA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어떤 직물, 섬유,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직물, 섬유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 미국이 자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직물을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어떤 원재료인 직물을 국내에서 멕시코보다 비싸게 생산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직물을 수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곧 무역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과거에 미국이 멕시코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로부터 직물을 수입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경우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직물을 수입하는 거죠. 어떤 무역 장벽이 제거된 상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역 전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무역 창출 효과가 부정적인 무역 전환 효과보다 더 커야지 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은 어떤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창출은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자를 자유무역 지역 내 효율적인 해외 생산자가 대체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또한 자유무역 지역 내 효율적인 해외 생산자가 비효율적인 지역 내 해외 생산자를 대체할 때도 발생하죠. 그리고 무역 전환은 비효율적인 지역 내 공급자가 지역 외의 효율적인 해외 공급자를 대체할 때 발생합니다. 비효율적인 지역 내 공급자가 지역 외의 효율적인 해외 공급자를 대체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만 세계 경제 혹은 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혜택,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이 미국과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죠.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를 체결하고 나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옷을 만드는 원재료인 직물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예입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두 국가 사이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 지역 혹은 자유무역 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를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로 인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직물을 수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좋은 변화인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 만일
미국이 이전에 자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직물을 국내에서 멕시코보다 비싸게 생산하고 있었다면 멕시코와 맺은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이 직물은 자유무역 협정은 직물 생산을 보다 효율적인 지역으로 이전시킨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었고 지역 밖 국가들과의 무역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두 국가 사이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 지역을 혹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로 인해 자, 이로 인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직물을 수입하게 된다면 좋은 변화인가? 만일 미국이 이전에 자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직물을 국내에서 멕시코보다 비싸게 생산하고 있었다면 자유무역 협정은 직물 생산을 보다 효율적인 지역으로 이전시킨 셈입니다. 비교 이론에 따르면 그러한 변화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었고 지역 밖의 국가들과의 무역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곧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만일 미국이 이전에는 직물을 멕시코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인 코스타리카로부터 수입했다면 멕시코로부터의 직물 수입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무역을 전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이 좋지 않은 변화를 초래한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그러나 만일 미국이 이전에는 직물을 멕시코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인 코스타리카로부터 수입했다면 멕시코로부터의 직물 수입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무역을 전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이 좋지 않은 변화를 초래한 거죠. 무역 전환 효과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무역 창출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커야지 무역 협정을 맺은 그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업 교재 내용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론적으로 WTO는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협정을 곧 그 지역적 경제통합의 한 유형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Free Trade Agreement FTA를 무역전환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효과죠. 부정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무역 지역 혹은 자유무역 협정은 참가국들이 비참가국들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나 또는 세계무역기구는 어떠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들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관세 장벽들 중에서 모든 비관세 장벽들을 다 규제하지 못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나 WTO 세계무역기구는 그러므로 지역적 무역 블록들이 그러니까 지역적 경제 통합들이 지역 내 시장을 높은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가 무역 창출 효과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WTO 세계무역기구가 비관세 장벽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경제통합이 부정적인 효과인
무역전환 효과를 초래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수업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WTO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협정을 무역전환 효과가 없을 경우에, 곧 부정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해야 합니다. 즉 자유무역지역 혹은 자유무역협정은 참가국들이 비참가국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무역장벽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자, 미국이 코스타리카로부터 수입하는 것,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멕시코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멕시코로부터 직물을 수입하게 되는데 멕시코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싼 가격으로 싸게 생산하는 자유무역 협정의 비회원국인 코스타리카로부터 옛날에는 직물을 수입했는데 멕시코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다음에는 멕시코로부터 직물은 수입하는데 멕시코보다 더 싸게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코스타리카로부터 예전에 수입했던 거는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게 되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이 자유무역 지역 혹은 자유무역 협정은 참가국들이 비참가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면 승인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코스타리카로부터 또 계속 직물이 수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트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WTO 세계무역기구는 어떠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들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관세 장벽들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따라서 지역적 무역 블록 혹은 지역적 경제 통합들이 지역 내 시장을 높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멕시코로부터 직물은 수입해 들어오게 하는데 멕시코보다 더 싸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코스타리카에서 만든 직물은 옛날에는 수입했는데 그게 이제는 수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멕시코하고 그 자유무역 협정, FTA,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맺은 게 더 부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해 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가 무역 창출 효과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WTO 세계무역기구가 어떤 비관세 장벽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경제통합,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러한 지역적 경제통합은 무역전환 효과, 부정적인 무역전환 효과, 우리가 사례로 든 거는 멕시코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싸게 생산하는 그런 코스타리카라는 국가로부터 직물을 예전에는 수입했었는데 미국이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멕시코의 직물들이죠. 코스타리카의 직물보다 더 비싸고 비효율적인 멕시코산 직물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더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이다. 더 부정적이다.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 그리고 멕시코의 직물들이 과거의 코스타리카 직물들은 이제 수입이 안 되고 대체해서 멕시코 직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더 부정적인 효과,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이 멕시코하고 자유무역 협정, 지역적 경기통합을 이룬 게 별로 이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혼동되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그렇게 뭐 잘못 설명한 것 같진 않아요. 교수님이 뭐 무역 창출 효과나 무역 전환 효과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이 설명도 했고 수업 교재 내용도 그대로 그 읽어 드렸는데 교수님이 크게 잘못 설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혼동되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설명한 부분을 좀 반복해서 교수님이 소개한 부분을 반복해서 듣거나 혹은 수업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수업 교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혹은 수업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찾아보면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경제 통합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더 크든지 아니면은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하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지역적 경제 통합을 이룬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